11월 1일 그날 SK그룹 운명 결정된다. 무슨 말일까요? SK그룹이 지금 사활을 건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핵심이 SK온이라는 배터리 업체를 어떻게 이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주 다양한 시나리오가 지금 SK그룹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가닥이 잡혔느냐?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를 합병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합병에서 출범하는 날짜가 11월 1일입니다. 그러면 11월 1일에 이제 SK그룹 전체의 운명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합병해서 앞으로 치고 나갈 그 계획에 확실하게 맞닥뜨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SK온이 무너지면 SK의 부채를 사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K온이 안 무너지게끔 계속 끌고 가야 되고요. 또 이 치킨 게임,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치킨 게임이거든요. 너 죽고 나 살자예요. 특히 중국 업체들이 지금 덤핑에 덤핑을 쳐가면서 너 죽고 나 살자를 엄청나게 강하게 드라이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가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사업 구조조정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말입니다, 시나리오 1이 선택이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가 합병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 합병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SKENS를 찢어 발기지를 않습니다. 사업부별로 찢어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안 한다는 뜻이에요.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SKENS라는 회사, CIC라고 하죠, 일반적으로죠. 사업 회사 안에 회사, 두 개 회사가 독립체제로 갖춰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ENS가 이게 가스 하는 회사거든요. 뭐 가스도 많고 사업이 꽤 많습니다. 알짜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고. 문제는 이게 이 사업부를 말입니다, 일부를 뜯어서 SK온으로 보내고 또 일부는 뜯어서 SK이노베이션에 놔두고 이렇게 만약에 사업부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배임입니다. 배임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SKENS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배임 이슈를 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게 사업부를 쬐서 여기저기 붙였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안 납니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겁니다. 그럼 회사는 구조적으로 똘똘 뭉쳐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사업부를 쬐서 여기저기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너지를 그만큼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단순하게 SK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SKENS라는 회사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SK 주식회사 내에 말입니다, SK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죠. 원자재 회사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SK 주식회사는 지주회사잖아요. 거기에 독립적인 기능으로 SK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병을 한다는 이야기죠. 뭐 그동안은 SK엠무브와 SK온을 합병을 한다, SKI 테크놀로지 지분을 매각한다, 아니면 SKENS하고 SK온을 합병을 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지금
거의 말입니다.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NS가 합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합병의 출발점이 11월 1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SK 이노베이션, SK ENS 참 좋은 회사입니다. 둘 다. 영업이익이 SK 이노베이션은 1조 9천억 가량 내고 있고요. 매출액도 77조 2,955억 원입니다. SK ENS도 매출액이 11조 1,672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조 3,317억 원입니다. 주로 SK ENS는 뭐 발전소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계열사도 보면 SK 이노베이션은 SK온이 있고요. SK 에너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SK ENS는 부산도시가스가 있고요. 코원 에너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 기업과 에너지 기업의 합병이지만 별도로 회사를 두고 CIC 기반의 합병을 한다는 것은 CIC가 이제 회사 대 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합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시너지를 내서 여기서 영업이익이 3조 3조 이상이 나잖아요. 그죠? 3조 이상이 나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결국 SK온 계열사인 SK온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SK ENS의 손실도 거의 없고요. SK 이노베이션은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영업이익금을 가지고 결국 SK온 살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SK온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SK온은 지금 소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 1분기까지 계속 적자 행진이거든요. 그중에서 2022년에는 9,912억 원의 적자를 냈을 정도입니다. 물론 매출액도 그만큼 늘었어요. 매출액도 2021년에 3조 정도 하던 게 2023년은 12조 8,972억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올해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1조 6,836억 원 좀 떨어지고 있지만 또 이 치킨 게임에서 이기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SK 운명은 사실 이 치킨 게임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거기에 따라 SK그룹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적자가 결국은요 안정적인 운영으로 바뀌어가야 되거든요. 적자가 나지만 그동안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 적자를 메워가면서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결국은요 두 에너지 기업의 합병이다. 그것의 출범 날짜가 11월 1일이다. 그 출범 날짜에 맞춰서 결국 SK그룹은요 움직여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SK그룹이 위험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제가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SK그룹은 총 차입금 규모가 너무 많습니다. 2022년 규모로 104조 7,700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뭐 SK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빚도 많이 졌고요. 또 그동안 SK 배터리에다가 SK온에다가 투자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4조 7,700억 원이나 되거든요. 2017년 대비해 보면 165.71%나 늘었습니다. 39조 4,300억 원이 65조 3,400억 원이 늘어서 104조 7,700억 원이 됐으니까 SK그룹이 만만치 않죠. 어느 한쪽이 기우뚱해버리잖아요. 그럼 SK그룹은 진짜 넘어집니다. 지금 SK 전체적으로도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리밸런싱. 지금 기울어져 있는 어떤 한 곳을 제대로 균형감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합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재계 2기업이 만약에 최악의 상태가 될까 사실은 두렵고요. 지금 SK가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리밸런싱이라는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저는 성공하기를 빕니다. 이게 세계 2위 기업이라서 SK 기업이 이게 출렁거리잖아요. 출렁거리면 출렁거리는 것만큼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저는 대기업 지원하지 마라, 뭐 재벌 특혜 주지 마라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SK그룹 혼자서 배터리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고난을 겪고 있는 건 맞거든요.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부 보조금을 주는 판인데 사실 우리는 안 주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SK그룹이 리밸런싱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산업은행 관계자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을 만나서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저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SK가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대로 무너지면 그에 대한 충격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대한민국의 경제도 좋아질 겁니다. 저는 SK그룹이요. 미국 경제가 이 거품이 붕괴되기 전에 재빨리 말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 찾게 되면 거품이 붕괴할 때 한꺼번에 무너질까 사실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만큼요. 지금 SK그룹은요. 빚더미라서 자칫 구조조정을 잘못할 경우에는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저는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SK가 세계 2위인데 어떻게 무너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채라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SK그룹을 현재 강타하고 있고요.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크고요. 여기에 고환율까지 SK그룹에게는 직격탄을 날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SK그룹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구조조정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SK그룹의 미래가 굉장히 위험하고 자칫 말입니다. 무너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도 상정해 봐야 합니다. 그만큼 단순하게 시장을 보지 말자는 뜻입니다.